해질녘 밥 짓는 풍경과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모습은 이 세상 어느 곳이나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 이곳이 아프리카라면 특히 더 그렇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이 중에 운 나쁜 누군가는 오늘 밤 초대받지 않은 식객에게 피를 빼앗기고 병원을 찾는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우간다 토로로의 한 종합병원. 입원실은 침상마다 빠짐없이 모기장이 설치돼 있다. 말라리아가 워낙 많다 보니 웬만한 병원에선 예방조치로 모기장을 설치한다. 병실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말라리아 환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상태가 심각해 의사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아파디 씨는 말라리아에 걸려 입원한 지 여러 날째다. 그는 뼈만 남은 상태로 며칠째 참기 힘든 통증에 시달리다 병원을 찾았다. He started vomiting. He started crying, the whole body pain, the legs, headache, fever. That's how he started.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말라리아는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 무서운 전염병이다. 무더운 아프리카에서 모기에 물리는 일은 햇살 아래 피부가 타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There are three infectious diseases that kill the most people in the world. One is AIDS, the second is tuberculosis, and the third is malaria. Malaria kills an estimated 1 million people per year. That translates, if you do the calculations, about one person dying every 30 seconds. 말라리아의 원인이 되는 기생충의 정식 이름은 플라스모디움이다. 원인충의 종류에 따라 3일열 말라리아, 난양열 말라리아, 4일열 말라리아, 그리고 열대열 말라리아의 4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열대열 말라리아다.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는 얼룩날개 모기류다. 얼룩날개 모기류는 정지해 있을 때 꼬리 끝을 올리기 때문에 보통 모기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플라스모디움의 생활사는 크게 모기 속의 생활사와 인체 내 생활사로 나뉜다. 모기가 피를 빨 때 인체로 들어온 플라스모디움은 간에서 열흘 동안 엄청난 숫자로 증식한다. 그 후 간을 빠져나와 혈액 내 적혈구 안으로 들어간다. 적혈구에서 플라스모디움은 암수 생식체로 나뉘어 성장하는데 헤모글로빈을 파괴하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해 간, 폐, 뇌 등 여러 기관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만든다. 이때 다른 모기가 감염자의 피를 빨면 플라스모디움은 다시 모기 안으로 넘어간다. 피와 함께 모기의 위장으로 흘러들어간 플라스모디움의 생식체는 유성 생식으로 번식체를 형성하고 오키니트와 오시스트 단계를 거쳐 수천 마리의 종충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모기의 몸속을 돌아다니다 침샘에 모여들어 다시 사람의 몸으로 들어갈 기회를 기다린다. At the stage when the parasite is in the liver, the person doesn't know that and they don't feel sick at all. And the life cycle of the parasite within the red blood cells takes about 2 days or 3 days, depending on the species. And at the end of that 48 hours, the parasite bursts out of the red cells and gets into some new ones. And at that time, a whole lot of poisons, toxins are released, and that's what causes fever, makes a person feel sick and vomiting. 발열과 구토 정도라면 다행이지만 이들이 각 기관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리면 뇌가 손상되어 의식을 잃는다. 간이 손상되면 황달이 생기고 폐가 손상되면 호흡기에 이상이 생긴다. 심할 경우 환자는 목숨을 잃게 된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말라리아에 걸려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런데 원래 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에 토착 기생충이던 열대열 말라리아가 전 세계로 확산된 이유는 무엇일까? 17, 18세기 유럽의 아프리카 식민지화 과정에서 많은 유럽인들이 말라리아로 죽었다. 원주민들에겐 별 문제 없는 말라리아가 저항력이 없는 유럽인들에겐 치명적이었던 것이다. 이들에게 말라리아는 제국주의의 꿈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었다. 이런 사정은 아메리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프리카에서 노예선에 실려온 것은 노예들뿐만이 아니었다. 말라리아는 아메리카 원주민뿐 아니라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건설에 큰 위협을 가했다. 식민지 전쟁에서는 총칼에 의해 목숨을 잃은 병사보다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은 군인이 훨씬 많다는 통계도 있다. 다급해진 제국주의 국가들이 말라리아 치료약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진 건 남미가 원산지인 기니 나무였다. 말라리아가 전파된 이후 남미인들은 기니 나무 껍질을 말려서 약으로 쓰고 있었다. Malaria, people have known about malaria as a particular disease for at least 2,000 or 3,000 years. It was recognized as a specific illness long before people knew about malaria parasites and mosquitoes transmitting it. That's only about 100 years ago. And so people used local treatments to get rid of the fever, try to get rid of the parasite. And the most effective one of those was a drug called quinine, which comes from a tree, the bark of a tree that grows in South America. 천연약재인 키닌에는 비교적 값도 싸고 효과도 좋아 오래도록 대표적인 말라리아 약으로 쓰였다. 하지만 맛이 쓰고 부작용이 심해서 환자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오래 복용할 경우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키닌의 수급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대말라리아전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사람이 약을 먹는 대신 매개체인 모기를 없애 말라리아를 퇴치하기로 한 것이다. 가장 각광을 받은 건 DDT라는 살충제였다. DDT는 강력한 살충력으로 말라리아 모기를 급속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곧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번엔 대안으로 합성 항말라리아제가 개발됐다. 클로로퀴닌은 약 40년간 최고의 말라리아 약으로 사용됐고 그 후엔 아르테미시닌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말라리아도 진화했다. The parasite is clever and there are already beginning to be signs of resistance to the artemisinins, and that's emerged in Cambodia, in a place called Pai Lin in the west of Cambodia, and that is very worrying for everybody because if that parasite that was resistant there spread to Africa, we would have another very major problem, as happened when we got resistance to chloroquine. 모기는 인간에게 말라리아를 옮기는 매개체지만 결국엔 숙주의 하나이기도 하다. 존스 홉킨스 의대 마르셀로 제이콥스 로레나 박사는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다. 플라스모디움은 진화를 거듭하는 기생충이다. 그래서 합성 약제로 말라리아를 완벽히 극복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연구팀은 얼마 전 플라스모디움을 죽이는 유전자 변형 박테리아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로레나 박사팀은 말라리아 모기의 장에 기생충의 성장을 막는 박테리아를 주입했다. 기생충으로 기생충을 제압하는 EJ 전술인 셈이다. They produce small proteins that are secreted from the bacteria and either kill the parasite or interfere with its life cycle in the gut of the mosquito. So this we have
achieved. And then the second part is to devise ways to spread the bacteria in the field. And here we've made an important recent discovery. We found a bacterium that can cross a midgut, populate the ovary, and being laid with the eggs when the female lays the egg. 의학자들이 더 잘 듣는 말라리아 약을 연구하는 동안 진화생물학자들은 전혀 새로운 시각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그들은 인간과 말라리아의 대결이 끝없는 진화 경쟁이란 사실을 강조한다. When we think only in terms of making a weapon to control the organism, then the organism evolves in response to that attempt so that it's resistant to that weapon. But if instead we think of intervening in a way that favors the mild organisms, then the organism will still respond, but it will respond in the direction we want it to go. It will respond by becoming more mild rather than responding by being more resistant to our kinds of efforts. 처음엔 뛰어났던 치료약도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진다. 기생충이 약에 대해 적응을 하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생물의 진화를 막을 수는 없으니 그 방향을 유도해보자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1930~40년대 미국 테네시강 주변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다. 테네시강에 댐을 건설한 후 주변에 늪지가 많아지자 인근 지역의 말라리아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테네시 계곡 개발청은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 그들은 연구 끝에 해결책을 찾아냈다. 댐 주변 지역의 모든 집에 강제로 모기장을 치고 방역을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모기장 정도로 말라리아를 퇴치할 수 있겠느냐고 비웃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라웠다. 1~2년 만에 이 지역에서 말라리아가 거의 사라진 것이다. The sad part of this story is that here we had a solution that was demonstrated to be effective, but by the time it was published, people had already moved to other ways of intervening to try to control malaria. They already invested in this, and they've never come back. The argument that I've been making about making the organism evolve to mildness, probably the one long-term solution that will work effectively. It's the one evolutionary solution that I think we'll eventually move towards because we'll be so frustrated with the continual arms races and having to continually be generating so many anti-malarial compounds and continually having malaria pushing back as soon as we relax our efforts or as soon as it evolves resistance to our efforts. So I think that that's going to be the main effect, the most effective intervention. 군비 경쟁을 지향하고 평화를 모색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만 필요한 일은 아니다. 기생충과의 진화 전쟁은 인류의 역사 이래 지금까지 계속돼 왔지만 함께 달리는 말들처럼 둘 간의 거리는 언제나 비슷하다. 정답은 바로 화해와 공존이다. 또 다른 방향에서 인류는 지금 기생충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다.